이거 이 번호는 뭐예요? 라고 했던 기억이 저도 나서 돈이 되는 건 그거랍니다. 안녕하세요, 길건우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조금 요즘에 그래도 미술품 네. 쪽이 조금 각광받고 있어가지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K밸류 컨설팅의 신용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그 아트테크라고 해서 이제 재테크에 이제는 아트테크가 아예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면 사실은 그 미술품, 뭐 갤러리,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사실은 돈 많은데 그쵸. 밖에 생각을 안 했었는데 최근에 네. 거의 한 3년? 네, 이 맞아요. 안에서는 조금 각광받고 있고 최근 맞습니다. 들어서 또 이제 저도 주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NFT 관련해서 또 그렇죠. 뭐 정말 각광을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죠. 전문가를 모시고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아트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트 사실 저희가 저도 이제 금융업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금융도 계시고. 같이 하고 있고 네. 이제 미술을 이렇게 전공을 제가 했다기보다 음. 이제 투자로서 저도 이렇게 접근을 했다 보니까 맞아요. 처음에 접했던 게 결국 저도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코인 시장, 뭐 주식 시장 하는 것처럼 맞아요. 이 미술 시장이 정말 이게 내가 핫할까? 이제 그거를 처음에 저도 봤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 입문했을 때는 한 4년 정도 돼야 됐는데 초기네요. 예, 완전 초기 네. 때 그때는 사실은 아트테크라는 단어조차도 좀 없었지. 생소하던 시절. 맞아요. 지금은 이제 오히려 고객분들이 오히려 물어볼 정도로 시장 자체가 그것만 봐도 정말 많이 커진 것 같다. 맞아요. 인식들도 많이 바뀌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보면 그 정말 막 별의별 뉴스들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트테크 자체를 연령대가 뭐 저희가 이제 미술 시장 하면 이렇게 그 번호 그렇죠. 경매장. 맞습니다. 네. 네, 요거 생각하는데 네. 뭐 네. 또 굉장히 연령대가 낮아졌다라는 거는 저는 네. 또 신기한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게 돈이 돼? 그리고 안전해? 네, 그리고 뭐 미술품이라는 게 사실은 네. 내가 사오긴 했는데 네. 갑자기 내가 돈이 필요할 때 팔 수 있어? 네, 그렇죠. 라는 것들도 사실은 맞아요. 궁금해 하실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항상 뭐 주식도 샀다가 이제 요즘에 조금 장이 빠지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미술이 결국은 이제 수익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이제 얼마나 황금성이 좀 뛰어난가. 맞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또 미술로 넘어갔던 이유가 안정성적인 부분, 현물 투자라는 거 맞아.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도 처음에 미술을 접했을 때 그림을 한다고 이렇게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미술 시장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 이제 어떤 이제 조사에 의하면은 음반 시장의 2배 정도가 미술 시장이 그럼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엄청나게 커져 있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뭐 흔히 말했을 때 미술이 정말 돈이 되는가? 그게 첫 번째가 제가 봤을 때 저는 돈이 된다. 돈이 된다. 네, 이렇게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다. 그렇죠. 시장이 큰 것도 있지만 이 재밌는 것은 가격이 이제 어떻게 보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떨어지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그 호당 가격 이런 거 네, 맞습니다.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네. 이 작가들의 호당 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네, 네, 네. 안 떨어지는 걸로 알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떨어지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어. 일반적으로 다른 우리가 거래하는 모든 실물 자산은 그러니까 내가 아닌 타인이 주체가 돼서 거래량으로 움직인다면 맞아요. 근데 이 미술은 작가 본인만이 이 호당 가격을 신청하게끔 되어 있어요. 저 주체가 다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내 걸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이제 뭐랄까 제가 봤을 때 더 재밌는 구조는 뭐냐면, 네네. 이 현물이지만 이 부동산처럼 막 찍어내는 현물이 아니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유한성. 네, 그렇죠. 희소성. 네. 그게 사실은 미술 시장의 가장 재미있는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맞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나리자라는 이 작품이 있는데 네. 이게 뭐 우리 미술은 잘 모르지만 모나리자라는 건 작품은 다 알고 있죠. 눈썹 없는데.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그 시절에는 굉장한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근데 이 모나리자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그린 작품인데 네. 한 번도 경매에 나온 적은 없어요. 맞아요. 네, 루브르에 그렇죠. 그대로.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재밌는 얘기는 이 프랑스에서 전쟁이 나면 루브르부터 지킨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치. 네. 근데 이 모나리자의 현재 추정가가 추정가. 5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조면 네. 우리나라. 그렇죠. 네. 이 모나리자 50조면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50조의 사실 이게 단위가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시총 5위 정도가 우리나라 그렇죠, 맞아요. 50조 정도 되거든요. 맞습니다. 아, 확실히 역시나 대표님 다르시네요. 네. 이 그 정도로 이 가격이 근데 만약에 모나리자가 한 점이 아니라 5점, 10점, 1000점 있었다라면 과연 이 가격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아니지, 떨어지겠지. 그렇죠. 이게 미술의 가장 재밌는 법칙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이 미술 시장이 모나리자는 모나리자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지. 네, 근데 네. 다른 작품들은 그럼 어떤가? 음. 우리가 이제 이 설치 미술에서 가장 이제 비싼 작가가 이제 또 제프 쿤스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제프 쿤스의 토끼. 네. 네, 알죠. 그렇죠. 네. 네. 제프 쿤스 이렇게 우리가 이 조그만한, 물풍선 가지고나 이렇게 해서 이 뭐랄까 강아지처럼 만드는 맞아.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각상이 네, 있는데 그거를 하는 작가분이 이제 제프 쿤스인데 이 제프 쿤스의 작품 중에서 토끼라는 작품이 이제 1,085억 원에 낙찰이 됐었고 제가 지금 이거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어마어마하네요. 이제 데이비드 호크니의 예술가의 초상이라는 또 호크니 유명하지. 수영장 그렇죠. 네네네. 이 작품이 1,018억 원에 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갖고 있고 싶네. 1,000억 원대 넘어가는 이런 작품들. 네. 그리고 이제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 작년 1월달에 사실은 조금 이제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저희 이제 김창렬 물방울의 대가인 김창렬 화백님이 이제 작곡하셨거든요. 네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고 본다면 기업이 만약에 없어진다 그러면 주식은 가치가 떨어지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미술품은 더 오르는 것 같아요. 화백님이 작고하시면 10배, 20배, 심지어 100배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이게 더 올라가는 게 네. 더 못 그려서 그러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더 이상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이 희소성이라고 하는 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희소성이 이제 더 극대화되는 거죠, 소위 말하자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작가님들의 작품이 더 시장에 많이 이제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이슈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정말 많이 뜨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미술 시장을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 희소성 얘기를 정말 많은 분들한테 해드리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렇게 드는데 요 경매장. 네. 경매장도 가면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고 파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경매장 가면은 작품은 하나 있고 파는 사람은 또 한 명밖에 없습니다. 맞아. 경매사. 네. 근데 사는 사람은 여러 엄청 명 많지.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그 상황에서 이제 경쟁하는 상황이 만들어. 공급은 하나고 수요자가 많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계속 들어.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또 이 경매가 낙찰되지 않고 유찰됐다. 그러면 이제 또 내가 또 집에 가져와서 또 여전히 그냥 인테리어 가지고 놔두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질 일은 없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뭐 무조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떨어지지 않는다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이런 것들도 있죠. 예전에 사실은 그 미술품 경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나라 경매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나 크리스티 경매가 미국이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서만 조금 유명한 것들이 나오고 네네네. 우리나라는 가끔 서울 옥션 한 번씩 네네네. 땅땅땅 하고 말하는데 요즘에는 그 유통하는 시장 자체도 정말 커지고 있다는 느낌이 사실은 조금 그렇죠. 요즘에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얼마나 요즘에 커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미술 시장이 이제 가장 커졌다라고 보는 게 그냥 이 페어에서 얼마가 거래되고 있는가를 좀 맞아요. 볼 수가 그걸로 있어요. 보는 게 정확하겠네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일단 첫 번째 이슈가 좀 있었던 게 이제 작년 5월달에 이제 국제 아트 페어 이제 바마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하는 아트 페어긴 한데 이제 네네네. 부산에 가면은 이제 크게 백스포에서 이제 행사를 하는데 이 5일 동안 행사하는데 거래되는 양이 한 300억 정도가 5일 동안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요거보다 이제 작년 10월달에 네. 이 코엑스에서 네. 이제 국제 아트 페어 중에 국내에서 사실 가장 큰 아트 페어가 이제 네. 키아프라는 아트 페어가 키아프. 네. 네. 근데 요 키아프라는 아트 페어가 5일 동안에 이제 언론에 이제 나온 이야기가 650억 원어치가
거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였어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네. 600 정도면 많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거의 한 뭐 5배 정도 커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 들어서 거의 5배가 네. 성장했다.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거래가 많이 되니까 사실은 호가가 많으면 아까 팔말 되는 것처럼 그렇죠. 호가가 많으면 가격이 네. 올라가는 것처럼 네. 그래서 가격들이 더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고 네. 이제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이제 유명해지는 게 일반적으로 국내 작가들이 네.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조금 더 많아져. 맞아요. 예를 사실 좀 들면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제 네. 이유한 이제 화백님이 이제 네. 국내의 갤러리하고도 제휴가 되어 있지만 해외 갤러리하고도 제휴를 맺어서 맞아요. 해외에 자꾸 작품이 런칭이 되니까 네. 이슈가 좀 되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뭐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이태리도 있지만 국내에다가 코리아 법인을 내는 것처럼 이제 국제의 어떤 굵직굵직한 갤러리들이 한국에 법인을 내면서 이 자연스럽게 한국 작품들을? 해외 작품들이 들어오고. 국내에 들어오는 사례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시장이 확대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코로나가 또 이런 시장을 좀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가?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가장 유명한 네. 아트페어 중에서 이제 네. 이렇게 바젤 아트페어가 있어요. 근데 네네. 이게 이제 홍콩 바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유명한데 이 아트페어가 코로나 때문에 네네. 홍콩으로 넘어가서 시장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온라인. 그렇죠. 네, 이제 온라인도 온라인인데 실제로 미술은 이제 근접해서 많이들 보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홍콩에 넘어가서 내가 미술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나 홍콩에 바젤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홍콩에 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 유명 이제 이런 이제 컬렉터들이 한국에서 이 수요를 이제 찾는 못 나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역으로 이 국내 미술 시장을 더 캐파를 키웠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게 바로 이건희 컬렉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이건희 컬렉션이 한국 시장을 사실은 굉장히 좀 이슈화를 시켰죠. 그 이제 돌아가시면서 네. 내놓은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맞습니다. 네. 굉장히 금액들 자체가 그렇죠. 크게 거래가 많이 됐다고 저는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잘 모르니까. 실제로 이제 감정가가 이제 한 대략 한 3조 가까이 나왔으니까. 기사에서 보고 있어요. 네, 그렇죠.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유명한 또 피카소 작품도 있었고, 너무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죠. 그거 하나만 내가 가지고 있어서도. 맞습니다. 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옛날에 제가 대표님 처음 봤을 때 네네. 그 김한기 화백님 네네. 거에 대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해줬던 게 제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네.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네네. 제가 그나마 아는 화가 작가님들 중에 한 분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경매가도 한국에서 가장 하는 것 중에서는 가장 높게 가장 높죠. 책정이 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김한기 화백님,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게 김한기라고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 같은 사람도 아니까. 그렇죠. 네. 네.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고 네. 한국 미술 역사상 이제 이 랭킹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매 낙찰가 랭킹이라는 게 있는데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제 이중섭의 이제 소. 아니에요? 그렇죠. 교과서에도 나오니까. 소. 네, 이 이중섭의 소가 경매 낙찰가가 47억 정도가 되는데 김한기 화백님의 이 경매 낙찰가가 130억 정도가 그러니까 되니까 1위부터 네. 8위까지 아니 그냥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방금 얘기했던 소 빼고 다 네, 맞습니다. 김한기 화백님 네, 거네요. 전부 다 김한기 화백님의 작품이죠.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이 김한기 화백님의 작품이 이제 정말 이 역사상 최고가의 낙찰을 받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경매사 수수료까지 더해지면은 뭐 대략 한 160억 원 정도의 판매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경매사 수수료까지 더해야 되니까 네, 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뭔가가 시장도 커지고 있고 그렇죠. 김한기 화백의 명성? 네네. 네, 이런 게 좋아지다 보니까 네. 또 그 자체가 또 시장을 조금씩 더 활발하게 만들지 않나라는 맞습니다. 생각들이 들기도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아까 그 호당 가격, 그 다음에 뭐 작가의 명성, 네. 그 다음에 이제 유고시 더 많이 올라가는 네. 거
네. 근데 이게 이제 그게 이제 가격을 책정한다라고 생각은 대충은 하는데 네. 정확하게 이게 사실은 그 주식도 그렇고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주식할 때는 그 주식 가치 평가라는 거를 사실은 네네. 얼추 하거든요. 네네네. 펄을 몇 배를 줄 거냐, 그렇죠. 영업이익이 몇 배니까 그렇죠. 이게 대충 나오는데 네. 저는 사실 진짜 미술 작품은 제가 이제 문외한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야 이거 가격 뭐 그냥 야 지네 마음대로 쓰고 싶은 숫자 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물감밖에 없는데. 왜요? 야, 그냥 하고 쓱쓱쓱 했는데, 야, 그 원재료비가 얼마나 네네, 드냐? 그렇죠. 뭐 창작 네, 비용이 맞습니다. 그래도 너무 비싸지 않냐? 맞습니다. 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기는 해서, 이거 거품 아니야? 라고 저는 사실 옛날에 맞아요.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으면 하죠. 네. 심지어 뭐 데이비드 호크니 같은 경우는 오! 지금 아이패드 가지고 그래요. 아, 그거 말도 안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감 값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니까, 대충 슥슥슥 하고 캡처 딱 하고 딱 올리면 그게 돈. 그렇죠. 예. 그렇게 아이패드로 그려가지고 어. 호크니 같은 경우는 탁 튀어나오면은 음. 일단 시작이 한 몇 천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다시 태어나고 싶어. 네. 근데 가격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이제 호당 가격, 사이즈별로 가격을 네. 책정을 하는데 네.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외는 다르지 이제 않아요? 주로 이 호당 가격은 한국미술협회에서 주관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라. 우리나라만? 그렇죠.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국내에서만 이게 통상되는 가격이고 아마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국내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낸 게 아닌가 단체가 네,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작가들도 보호를 해야 되고 그치. 네, 소비자도 보호를 해야 되고. 니네들의 몸값은 요 정도다. 네, 라고. 그렇죠.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해외는 다 점당 가격으로 한 점당 사이즈가 크든 작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크니의 뭐 작품이 어떤 건 1,000억이지만 이만한데. 네, 어떤 건 4천만 원, 어떤 거는 뭐 1억, 어떤 건 20억 다 틀린 거죠. 네. 그렇죠. 저희 부러울 따름이. 그래서 이제 호당 가격이 이제 보통 작가가 이제 1호가 사이즈가 뭐 1호 사이즈가 정확히 어떻게 손바닥 한 2개 정도? 그러니까 이 핸드폰이 이렇게 2개 정도 이렇게 있으면 아 이게 1호다? 네, 보통 엽서 사이즈 정도라고. 네. 집에다가 그 살짝 걸 수 있는 화장실에다가. 맞습니다. 네, 굉장히 작아요. 그게 이제 1호 사이즈고. 네. 그러면 이제 이 작가가 1호에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이 작가가 10호 사이즈에다가 캔버스에 곱하기 10. 작품을 그렸으면 이게 이제 1,000만 원짜리 작품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호당 가격이 그 뭐 유명한 사람은 더 비싸겠지만 네네네네. 처음 시작할 때가 작가들이 얼마 정도 시작? 사실은 뭐 호당 가격이 없는 작가도 있어요. 없어? 네, 없는 작가도 있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네. 아직은 이 한국미술협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국미술협회에 등록하지 않는 작가들도 있어요. 그치 집에서 네.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본인이 미술협회의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네, 그런 본인의 어떤 능력이 좀 출중하신 분들은 오히려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나는 호당 가격 필요 없다 점당 가격으로 하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외 작가들은 없거든요. 맞아.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유명한 작가들 중에서 한국미술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작가들도 있습니다. 누구 있어요? 제가 뭐 이제 예를 들어 최근에 뭐 저희랑 이제 이렇게 런칭을 하면서 이제 뭐 정영환 작가님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이 대통령님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네네. 영부인이죠. 우리 네. 여사님의 이제 옷을 미국에 방문할 때 옷을 디자인했던 작가님이 계세요. 네. 그분 같은 경우도 한국미술협회에 이제 등록되어 있지 않다가 네. 예, 저희가 이제 새롭게 이제 계속해서 저희하고 이제 일을 하셔야 되니까 네, 등록을 해달라. 호당 가격에 이제 이렇게 새롭게 이제 하신 건데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이제 뭐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이 갓 나와서 신진 작가들 이제 호당 가격을 이렇게 했을 때 호당 가격을 측정했을 때 뭐 10,000원, 뭐 10만 원 이렇게 하기도 조금 애매한 분들 맞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진 작가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오히려 호당 가격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본인의 활동을 레퍼런스를 하다가 예, 어느 정도 쌓을 때까지 일부러 안 하시는 경우 몸값을 조금 올려놓고 네, 그렇죠. 나는 정상적으로 받겠다. 맞습니다. 이제 IPO 하지 않고 나는 몸집을 더 키우겠다. 네, 이게 주식으로 설명하니까 제가 이해가 쉽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거의 이제 작가들이 보면 근데 가격을 많이 올리는 게 집에만 혼자 가지고 있으면 이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네, 뭐 대외 활동, 뭐 맞습니다.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갤러리에 걸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전시도 하고 네, 전시도 해야 되고, 그렇죠. 어디 가고 상도 받아야 되고, 네, 그렇죠. 해외도 가야 되고. 맞습니다. 그거 근데 누구 돈으로 해요? 지 돈으로 해요? 일반적으로는 작가님들이 네. 개인적으로 하세요. 아. 네, 그래서 사실 작가님들이 갤러리하고 네. 이렇게 제휴를 하지 않는 작가님들이 네, 네. 많이 계신데 네. 사실은 이제 작가님들이
네. 모든 작가가 대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가님들께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시다가 네. 이 갤러리들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주식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뭐랄까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VC들이 배달의 민족에다가 연락을 해서 내가 투자하겠다, 투자하겠지. 투자하겠다 이런 어떤 거를 제안을 역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저희도 이 계속해서 작가님들이 개인적으로 이뤘던 호텔 페어부터 해서 여러 페어에 개인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럼 이런 분들 중에 작품이 좋은 작가님들이 계시면 역으로 갤러리가 가서 제안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야. 그렇게 해서 이제 작가님들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네. 이 작품이라는 게 많은 곳에 많이 알려져야 이게 찾는 분들이 많아질 거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가 많이 형성이 되면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율을 잘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무래도 이제 갤러리의 역할인 거죠. 저 지금 아트페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냥 네네. 조금 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시장 자체가 많이 달라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거래 가격이나 뭐 네. 호당 어떻게 하는지나 뭐 이제 그 다음에 시장 자체가 왜 커지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아 코로나 때문에 커졌다라고 하는 게 저는 또 갑자기 이해가 이제 조금 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이 아트테크라는 게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의 뭐가 좋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트페어. 나 대충 저는 이제 이해는 했거든요. 네네. 아트테크가 아트테크가 네.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좋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희소성 네, 희소성의 법칙 때문에 일단은 수익성적인 부분들 따라온다.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이제 어. 정말로 이제 작품이라는 게 또 어떠냐에 따라.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맞아. 일량주를 할 거냐 네, 그런 것처럼. 예, 정말 근데 이제 대가들의 작품을 내가 구입을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 대가들 작품 비싸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 대가들의 작품을 네. 이렇게 그러니까 에디션 아. 파나처럼 제작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그때 대표님 사무실 갔을 때 그 본 것 같은데. 맞아요. 김한계 에디션 파나 있었죠. 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2부 때 네, 한번 네. 하나가 뭐다. 아, 네. 네, 이게 막 번호 찍혀서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리미티드인데 이제 하나만 하기에는 원본 뭐라 그래야 되죠? 네. 너무 비싸니까.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따로 나오는데 그걸 또 리미티드로 아예 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네, 네, 뭐 몇백 개 중에 몇 번. 그렇죠. 네. 넘버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또 한번 네. 저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한 번에 다 얘기하면 너무 조금 네. 길어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나눠서 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또 뭐 에디션판하는 뭐야? 뭐 다른 작품을 또 추가적으로 따르게 해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라는 게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화 2부를 이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돈이 되는 시장은 또 에디션 파나예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 또 사무실에 가서 그걸 봤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고 제가 그때 물어봤잖아요. 네. 이 번호는 뭐예요? 라고 했던 기억이 저도 나서 돈이 되는 건 그거랍니다. 에디션 네. 파나. 네, 그러면 저희는 또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